네, 안녕하세요. 십자천경 영패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십자천경 영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카페를 통해서 키워드 강의나 그 부분들을 올리긴 했지만, 이제 이 영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여러 궁금증,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카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도,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니까 그분들께도 이 십자천경 영패와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공부하실 때 궁금하신 부분들,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몇몇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3개 정도 그렇게 해서 추려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질문 정말 많았는데요.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천경 옆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감이 안 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제가 해설서나 뭐 여러 가지 그 초핵심 키워드까지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 카드와는 다르게 이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 상징 같은 것들을, 대략적인 분위기나 그런 거를 추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측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패는 그 부적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뭔가 그 이미지나 그 분위기나 그거를 추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 카드의 전체 내용들을 암기하고, 그 카드가 표현하고 있는 전체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아무래도 그러려면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진 않겠죠. 그래서 초핵심 키워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이제 카페를 통해 가지고 후원해 주셨던 분들께 이제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가령 이제 해일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일부가 펼쳐졌는데, 해일부 같은 경우에는 총명, 음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암기한 상태에서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령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3가지를 뽑게 된다면은, 첫 번째, 금전운에 대한 부분이겠죠. 금전운에 대한 부분들은 이 총명이라는 부분이 있고 음흉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식 관련된 그러한 정보 산업들,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음흉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자기가 이제 남들 몰래 이 자금이나 그런 것들을 좀 빼돌릴 수 있는 내용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만약에 질문을 주시는 게, 질문이 모호하면 모호하게 답변이 나오는데, 질문이 구체적이면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거든요. 가령 내가 새로운 사업 같은 것들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학원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총명과 음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쪽집게 과외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 구조라면은 학원 사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뭐 파닉스라든지 어떤 이 보편적인 교재 같은 것들, 교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이 시스템으로 그냥 활용하는 거라면은 이제 적합하진 않겠죠. 왜냐면은 음흉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이 학원 사업보다는 약간 비공식적으로 좀 돌리는 어떤 과외 같은 그런 형태,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구조라면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길어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일부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자, 다음으로 이 뭐 연애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연애운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뭐 해일부가 나왔다, 그런 음흉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이제 저 사람과 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될까요? 막 이런 식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해일부 나왔으니까 뭐 총명하게 머리를 잤으면 음흉하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 답변도 너무 뻔한 답변이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질문이라는 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과 내가 함께 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잘 어울릴 것 같은가, 아니면 저 사람과 나와의 두 사람의 어떤 궁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합한 부분들이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됐었을 때, 만일 해일부가 나오게 되면은
해일부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과 같이 꾸준한 별다른 트러블 없이 연애를 하는데 적합하겠는가? 라는 형태의 관계성의 문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속마음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좀 서로 터놓지를 말아라. 서로 감출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눈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초반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자 아까 전에 음흉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상대방에게 자기 그 속내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는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애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속마음에 대한 질문이 있죠. 상대방 속마음은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 부분도 정말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속마음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가령 금전운이나 사업운 그런 것들을 보는 건 알겠는데 이 속마음 같이 추상적인 것들은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금전운이나 사업운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키워드를 기반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은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질문과 적합하고 어울리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길하게 되는 것이고 그 키워드가 나오면 그것과 전혀 상반된 것이 나오면은 좀 흉하게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전혀 생뚱맞는 또 다른 어떤 조언이나 상황의 변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 속마음 같은 것들은 그것이 아니라 뭔가 약간 추상적인 그 부분들이잖아요. 이 속마음을 볼 때 가령 이제 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보죠. A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B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요. A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죄송해요. A가 B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B가 A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A가 B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이렇게 보게 될 때 해오행구요 극전 형충보가 나오게 되면은 핵심 키워드로 보면 순리 해결 그 부분 그 키워드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순리라는 부분들 해결이라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적용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그 운명적인 인연처럼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관계, 저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관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나를 믿고, 그냥 굉장히 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내 고민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걸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삼정부가 나왔죠. 소그룹 삼정부는 기초 목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기초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나와의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던가 아니면 방향성 그런 것들이 서로 잘 맞는 관계. 그런 식으로 나를 서로 뭐 이렇게 딱 상대방이 나를 가령 연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 연애적인 감정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걸로 보게 된다면요, 해외행구의 극전 형충부는 서로 괜찮은 관계, 좋은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 삼중부가 나오면은 아직 기초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둘이 한번 사귀어 볼까, 썸 한번 타 볼까라고 썸 타보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적극적이지는 않은 단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좀 유추를 해보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가령 속마음을 하나를 더 볼까요? 가령 뭐 A가 B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들을 통해서 도우기 청지의 왜다그 옥주 15분만 나오네요. 도우기 청지의 양 수제 화입부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 경우에는 그 핵심 키워드를 보면 순한 예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같은 취미 생활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관계. 그러면은 이 해 오행구요 극전 형충부랑 같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서로 잘 맞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나랑 되게 여러 가지 통하는 부분들이 많네 라고 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단계를 보게 되고요. 연애 초반이라면은 연애를 한창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약간 운명적인 사람 같은 것들도 이제 자연스러운 만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고령 삼정부에 이렇게 붙여서 보게 되면은 뭐 연애 초반일 경우에는 뭔가 좀 더 소통을 하고 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거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행일부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행일부가 나올까요?
안 나오네요. 네, 계속 안 나옵니다. 여기 있었네요. 자, 오행일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행일부가 나오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명예, 시작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목화 그리고 금수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아요. 목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외부에 보여지는 시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라는 그런 관계성에 해당이 되고요. 나랑 같이 발전적으로 뭔가 함께 도모하는 것들, 취미라던가 아니면 사상 가치관 같은 것들을 도모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접근하는 게 적합한 그런 관계를 해석을 하게 되고, 만약에 금일부나 수일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다던가 아니면은 조건이나 아니면 커리어나 상황 같은 것들을 잰다던가, 여기에는 과거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과 비교를 했었을 때 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해일부는요. 외부에 드러난 부분들이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 12지일부 같은 경우에는 기반 잠재된 요소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중에 자일부가 나오게 되면 비밀 몰약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좀 감추고 싶은 관계, 서로 뭔가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관계, 몰래 좀 더 사귀고 싶은 사이, 좀 더 간을 보고 상대방의 비밀을 좀 더 알고 싶은 사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추상적인 어떤 그 속마음 같은 것들을 이거를 통해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들도 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주셨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키워드를 암기를 한다. 1번 기본적인 키워드를 암기를 한다. 2번 질문을 구체화시킨다. 질문이 구체화돼서 내가 뭐 연애운에 관해서 궁금해.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운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 포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쪼개보는 거예요. 연애운도. 사람들마다 각각 연애에 있어서의 가치관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건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와 취미가 잘 통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좀 더, 외모 안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외모에 좀 더 비중을 크게 두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때 내 기준에서의 이런 스타일을 나는 좋아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귀는 관계면 이 정도 급은 돼야지 라고 해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개개인의 어떤 그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쪼개서 그거에 어울리는 그러한 카드가 나온다면은 이 핵심 키워드가 그 내 질문과 어울려 보여. 그러면은 그냥 기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뭔가 좀 안 어울려 보여. 좀 생뚱맞아 보여. 그러면은 이제 좀 흉한 쪽으로 그렇게 그 관계성에 있어서도 좀 해석, 아니면은 극복해야 될 요소 또는 그 부분들을 주의하고 어떤 조언적인 요소로서 이렇게 풀이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장으로 뭔가 이제 카드를 한 장 뽑으면 이걸로 모든 해석을 다 해야 된다고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장을 더 뽑아보세요. 그렇다고 32장을 다 펼치시면 안 되고요. 한 두 장 정도? 소그랭 삼정부와 첨성 예두부가 나왔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가치가 삶의 목표, 방향성, 비전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상대방을 여기고 있다. 또는 그렇게 관계를 발전시키기에 좋은 관계다. 만약에 이 사람이 외모가 이제 나와 좀 잘 맞을까요? 뭐 저 정도 요번에 소개팅 의뢰가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나와 외모가 좀 내가 만족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내가 만족하는 것과 남들 앞에 데리고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외모일까요? 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전자라면은 내 기준점이 명확하면은 키가 180 이상 될까요? 나는 180은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소그란 선수분은 기초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건 기초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적용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적용을 해서 봤었을 때 적합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게 길하게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내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이 하나하나의 그 상징성, 뉘앙스 그런 것들을 내 질문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좀 더 확충되어 나갈 수 있는 이 초핵심 키워드 두 개의 키워드를 기반으로도 여러 가지로 확충돼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일단 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처음에 암기가 안 되면은 그 뭐 프린트해서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기반으로 그냥 돈이 될까? 뭐 내가 사업하는데 잘 되겠어? 소고령 성정부가 딱 나왔단 말이죠. 뭐 기초 목표니까 뭐 목표만 삼다가 끝나려나? 뭔 소리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 사업이 돈이 될까? 그럼 기초적인 수입은 되겠네? 아니면은 어,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특정 목표를 세울 수 있겠네? 성취 목표나 달성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사업을 이제 이끌어 나가면 될지를 막상 해봐야 아는 단계겠네? 이런 식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카드의 뉘앙스를 하나하나 내가 캐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뭐 다른 참고 서적이나 뭐 그 부분들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사실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거의 사주를 별도로 공부를 하실 때 사주에서의 어떤 물상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은 돼요. 이 오행일부와 오행과 12지에 대해서는요. 그거를 적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어렵습니다.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좀 참고를 해서 확충시킬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 옥추 15부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옥추 15부를 따른 문헌이나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참고한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옥추경 기반의 옥추 15부를 임상에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실제 부적을 처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사안들 이걸 해결하는데 이 부적이 좋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부적이 필요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기반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요. 글을 통해 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카페에 글을 쓰고 제가 뭐 펀딩 페이지에는 적었었나 그 내용을 안 적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카페에서는 해설사에서는 언급한 내용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도 언급을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체계화를 하려고 해서 체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십자천경과 관련된 수행과 기도 중에 이제 응답을 받게 됐던 것들이 있었고 그거를 기반으로 일순간에 그렇게 쫘라락 하면서 하나의 맥락성을 갖춰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정리가 된 거를 기반으로 영패가 나오게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그걸로 점사를 봤었을 때 이렇게 점사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괜찮은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주 15부의 내용에 한해서만큼은 거의 참고할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그냥 없다시피 하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옥추경 관련된 여러 서적들도 몇몇 서적들도 출판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요정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해서 해설서 위주로 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질문. 이거는 제가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답변 드릴 만한 그 뭐 질문일까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의외로 한 절반 이상이 이 질문을 포함해서 해주시더라고요. 강의는 언제 여시나요? 이 부분이었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전문적인 뭐 학원 시스템이나 강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저기를 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를 기획을 하고 했었을 때는 나도 이거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보고 이 실제 이거를 적용하고 이 전문 술사들을 한번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적용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실 분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좀 보류하고 후순위로 미뤄뒀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강의 커리큘럼은 만들어 놓긴 했었죠, 과거에. 그래서 이 텀블 펀딩을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조금 물음표였고요. 과거에 처음 이 최초의 그 판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처음 제가 이 14성경 연패를 만들었던 거, 그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그때 강의도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그거를 진행을 전부 다 보류를 하고 한 거의 2년 정도 지났나? 이렇게 1, 2년 후에 펀딩을 하게 됐던 거예요. 거의 소식이 없다가 개인적으로만 쓰고 개인적으로만 알려드리고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강의까지는 생각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세워놨던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십자천경 영패술사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 단계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카페에다가는 제가 그 공의를 이제 그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전부 다 강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핵심 키워드 강의라던가 뭐 그런 것들로 유튜브에도 어느 정도 좀 오픈해 놓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이거를 전문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과정 자체로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던 그 영패술사 내용은 뭐 빠르면은 뭐 내년쯤에 아마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답은 못 드리게, 언제 몇 월 달이다 하고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냥 제 심정적으로는 뭐 1월이라도 2월이라도 하고는 싶습니다. 네,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고 갑자기 진행하는 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밀담 네이버 카페가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지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공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좀 촬영을 하던가 뭐 기록물로 좀 남겨놓을 생각이에요. 뭐 이 영상 강의가 됐건 음성 강의가 됐건 그렇게 되면은 밀담 스토어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밀담 스토어에 이제 그 강의를 올려서 뭐 정식으로 이제 좀 판매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뭐 그 스토어와 밀당 카페를 좀 방문 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글들 올리고 저도 이제 관련된 글도 앞으로 꾸준히 올릴 생각이에요. 뭐 지금도 좀 올린 내용들도 있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음, 내년도에 이제 이 영패술사 자체는 아니지만 영패술사와 연결해서 이 카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즉 어떤 점술 시스템, 우리나라 구한말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무속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도판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이 수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옥추15부와 이 여기에 있는 오행일부, 십이주일부를 활용한 그 영패를 활용한 여러 그 술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술사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약간 영패 그 점술에 대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니, 무관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별개로요. 그 점술도 포함을 해서 그거는 스터디 모임이나 아니면은 정규 과정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단은 그것도 밀담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밀담 카페에서요. 그래서 강의나 그 부분들은 카페를 좀 참조해 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뭐 혹여 이제 지금 이 영상이 완성이 된 이후에도 뭐 따로 뭔가 좀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또는 이제 듣게 된다면 그거는 개별 영상으로 다시 또 구성을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후원에 감사드리며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밀당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